자, 저번에 진행했던 속도와 가속도 파트에서 문제풀이를 오늘 진행할 건데, 미리 좀 숙제를 해온 사람들은 어려웠던 문제들이 좀 있었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번호 좀 한번 불러볼래? 채점부터 할까? 해온 사람들을 위해서. 숙제 안 해온 사람 손 들어봐. 나 이거 손도 안 댔다. 다 해왔냐? 다 뒤에까지 다 풀어봤어? 너는 안 받았다며. 그 친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번 주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뒤에 남아있는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몇 번까지 풀어보라 그랬지? 10번까지만 해보라 그랬잖아. 그지? 10번까지 정도는 그래도 좀 기본적인 문제, 약간 뭐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 문제에 해당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10번까지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다 했냐? 그러면은 10번까지 중에서 질문을 좀 받기 전에 채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채점 한번 해보자. 1번은 1대1. 1번은 1대1. 2번의 답은 20입니다. 20. 3번의 답은 1.6. 이거 2번까지 했었나 이거? 그 다음에 2번의 1번은 역시 1대1. 2번의 2번은 역시 이것도 1대1. 3번의 답은 1m/s. 그 다음에 3번의 1번은 10m/s의 제곱. 2번의 답은 0. 3번의 답은 90m. 4번의 1번은 8m/s. 2번의 답은 같다. 운동 방향은 같다. 그 다음에 5번의 답은 5번, 6번, 8번. 5번, 6번, 8번. 그 다음에 6번에 1번은 A 지점, 2번은 네 군데야, 네 군데. 네 군데인데 A, C, E, G. A, C, E, G. 3번의 답은 B 지점에 50m. 4번의 답은 H 지점에 110m. 5번의 답은 30m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8번의 답은 기역, 니은. 8번의 답은 기역, 니은. 그 다음에 9번에 1번은 1대1. 2번은 10m/s. 3번의 답은 50m. 그 다음에 10번. 10번의 1번은 20m/s. 2번의 답은 4초.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2.5m/s의 제곱. 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을 테니까 번호 부르면 된다. 번호. 몇 번 풀어주면 좋을까? 오늘 프린트를 처음 받은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풀이해준 거 외에도 안 푼 것들은 집에서 한 번씩 꼭 좀 풀어봐 주시고, 과거반은 기초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문제들, 어려운 건 못 풀어도 기초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할 사람 없어? 몇 번? 9번? 9번이다. 이거 물어볼 때 부담 없이 얘기하십시오. 괜히 또 모르는데 또 그냥 넘어가고 막 그러지 마시고, 모르면은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야 뭐 좀 풀이를 해주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맞았다 하더라도 찍어서 맞은 사람들은 물어보십시오. 이거 10번까지 중에서 물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너희도 그렇게 잘해? 그래, 너 의심 들어온대 얘네들. 7번? 5번? 오케이. 2번에 3번이 2번에 3번. 4번에 1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많이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은데. 알았습니다. 네. 왜냐면 뒤에 것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2번에 3번부터 보면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 이게. 무슨 그래프야 이거? 시간과 뭐에 관련된 그래프?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 그지? 그래 안 그래?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차관점이 뭐냐면은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에 해당됩니까? 속력 또는 속도 뭐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배웠잖아. 그냥 안 그냥. 이거는 저번 주에 이론 개념 때 했던 거 안 했던 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3번
C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C가 지금 어떤 거냐면 요렇게 가고 있는 녀석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지? 이게 이제 C의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계속 바뀌고 있어. 다른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그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물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시간 간격을 두고서 그때 처음 속도를 t0, 나중 속도를 t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의 간격 동안에 얘가 얼마만큼의 속력을 가지겠느냐 아니면 또는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지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어? 평균의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속도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계속 뭐가 속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이 구간의 시간을 전부 다 미분 처리해가지고 모든 그 무한대에 존재하는 시간에 대한 순간 속도를 다 얘기해 줘야 되냐?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그때 속도를 묻는다면은 뭘 묻는 문제다? 평균 속도를 묻는 문제다. 그때 평균 속도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직선으로 쭉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평균 속도가 된다.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맞냐 안 맞냐? 이게 저번 주에 있었던 평균 속도의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 속도를 알게 되면 이 물체가 이 구간을 비록 뭐 계속 속도가 달라지는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평균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다 그랬지. 그렇지? 확장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으로 3번에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요거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이게 평균 속도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10분의 10이니까 1m/s지 뭐. 그지? 그래 안 그래? 기울기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2번에 3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녹화되고 있지. 4번에 1번. 자, 4번에 1번은 이게 좀 특이한 그래프가 하나 나왔어. 어떤 그래프냐면 시간과 가속도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왔거든. 자, 시간과 가속도에 관련된 그래프 배워본 적 있나 없냐? 이거 중등 과정에서 나오나?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아마 잘 안 나오지 않나?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중등 때 가속도를 막 심도 있게 배우지는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게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아마 물리원 때 아마 최초로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대부분. 물론 이 그래프를 아는 사람들은 물리원까지 뭐 2까지 뭐 선행이 되는 사람들이겠지. 근데 이제 이 그래프에서 차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래프를 봤을 때 너희들이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프에서 차관할 점은 항상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 아래 면적. 이 두 개만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 이 두 개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때 예를 들어서 이거 시간이 세크고요. 가속도의 단위가 이게 미터 퍼 세크의 이제 제곱으로 이제 나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거분의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단위를 한번 비교를 해봐. 기울기가 뭘 의미하지? 이 그래프에서는 시간 가속도의 그래프를 난 처음 봤어. 근데 이 가속도,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뭘까? 여기서 내가 착안해야 될 점이 뭘까를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어떻게 보냐면 기울기 아니면 아래 면적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의미가 없으면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내가 직접 한번 단위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기울기를 한번 해볼게. 기울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세크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그렇지. 이거 계산하면 미터 퍼 세크의 세제곱인데 이런 단위 본 적 있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뭐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알겠죠? 기울기는 뭐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얘 곱하기 얘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 세크를 곱하면 뭐가 되냐? 그렇지.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은 이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 지금 어떻게 그래프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이렇게. 여기가 몇 초냐면 여기가 2초라고 나와 있고
그때 이 면적이 뭐에 해당되느냐라고 봤을 때 뭐에 해당된다는 거야 이거? 이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에 해당됩니다. 예.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의 그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얘가 이제 가속도가 없다가 4초에서 6초까지는 또 얼마냐? 가속도가 얼마나 나와 있냐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이 정도의 가속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냐면 이게 처음에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대. 그지? 그래 안 그래?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아래쪽 면적이 이만큼 변했다는 얘기는 얘 이 면적의 크기만큼 어느 쪽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어느 쪽으로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서쪽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 이거. 맞냐 안 맞냐? 이 면적 구하면 얼마야 이게? 8이잖아 8.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했다가 속도가 점점점 서쪽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점 늘어나서 2초가 됐을 때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속도가 8m/s가 됐다는 얘기야. 서쪽 방향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냐? 이 그래프가 그 의미거든 이게. 그런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없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8m/s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양의 영역으로 면적이 나왔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지금 증가 변화했다는 얘기거든. 그래 안 그래? 지금 현재 마이너스 8m/s에서 요만큼은 지금 얼마야 이게? 계산하면은 이거 4잖아 4.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가 이쪽에 왔을 때는 4만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속도가 감소한 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m/s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럼 1번 3초일 때 속도를 구하래. 속력을 구하래. 3초가 언제냐면 이쯤입니다. 이쯤. 얘가 아까 왼쪽 서쪽 방향으로 8m/s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부터는 등속 운동을 했을 거거든. 왜? 가속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은 무슨 운동을 하는 구간이야?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면은 마이너스 8m/s 또는 8m/s의 서쪽 이렇게 써놓으면 맞는 답인데 뭐 구하라고 돼 있어?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절대값 씌워가지고 크기만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8m/s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1초일 때하고 7초일 때가 운동 방향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1초일 때는 이때가 1초이고 7초일 때는 언제야 이거? 여기가 지금 7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지금 두 지점 다 모두 어느 쪽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의 지금 즉 서쪽 방향의 속도 성분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여기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만큼의 면적 변화로 계산을 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4m/s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지점일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7초는 아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8이었다가 이 면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4m/s가 증가한 거니까 여기 와서 마이너스 4m/s가 됐을 건데 이건 6초 때 속력이고 속도고, 근데 이제 7초 때도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겠지. 가속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때도 마이너스 4m/s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둘 다 마이너스 지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같을 거다.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크기가 왜 달라? 여기서도 얼마? 4. 여기서도 얼마? 4. 속도도 같아 지금.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래서 4번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자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을 갑시다. 너희들 이거 5번을 물어봐야지 정상이야. 5번을 안 물어본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5번 저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5번 아마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시간 위치 그래프 중에서는 이 문제가 좀 끝판왕 아닌가. 시간 위치 그래프 문제에서는 아마 이제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낸다면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지문도 1번부터 무슨 8번까지 있죠, 그죠?
겁나 짜증나게. 근데 이제 요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식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 태천아. 이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냥? 뭐요? 응. 움직임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거? 갔다가 돌아. 갔다가 돌아, 어딜 갔다가 돌아와? C 응. 20m 뒤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렇지, 이거 그냥 여기가 지금 얼마나 나와 있어? 20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좌표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여기 20m까지 쭉 올라갔다가요. 여기서 다시 방향 바꿔서 그냥 이렇게 다시 내려온 것 뿐입니다. 이거. 근데 그걸 갖다가 뭘로 나타내놨어?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 놓으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하긴 해놨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 그냥 개괄적으로 먼저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냥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북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 방향으로 그냥 내려온 운동이 답니다. 이게 더 이상 뭐 크게 뭐 이렇게 막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얘네들을 시간에 따른 위치를 갖다가 자세히 좀 살펴봤더니 구간이 좀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A 구간, 그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 구간,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D,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이 구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점은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가 뭐라고? 속력 또는 속도를 나타낸다고. 그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0에서부터 O 지점부터 A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얘 속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가.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다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A에서 B 구간은 자세히 보면 이거 직선이야. 직선이라는 얘기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 등속 운동 했다는 얘기거든. 등속 운동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 다음에 BC 구간은 어때요? BC 구간은 여기 해석해 보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냐? 감소. 기울기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B 지점부터는 C 지점까지 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C 지점에서 정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C 지점부터 D 지점 가는데 다시 기울기가 늘어나면서 여기서 또 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D 구간은 일자로 쭉 나타났으니까 이제 등속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역시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속도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맞냐 안 맞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 요거 그냥 이런 식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과 연관된 운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과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 자, 1번부터 볼게. 일단 OA 구간은 속력은 감소하였다. 맞냐? 이거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그랬어. OA는. 1번은 X. 2번 AB 구간의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4m/s로 같다. 여기 기울기 자체가 이게 등속 운동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순간 속도 그냥 평균 속도 어떻게 했어? 이 기울기로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기울기로 같아야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저 기울기 구해봐. 얼마야? 4가 아니라 5지 5.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번도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3번 BC 구간의 평균 속도는 4m/s이다 라고 되는데 BC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주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4m/s 나오냐 이거? 얼마 나오냐? 2m/s 나오지. 그지?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니까 3번도 아니겠구나. 4번 CD 구간의 속력은 감소하였다. 맞냐? 아니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D 구간은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맞냐?
이거 D 구간은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다시 반대로 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이걸 되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 맞다고 할 수 있겠지. 이게 출발했던 거고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래 안 그래? 엄연히 맞을 것 같긴 해. 막 잘 모르겠으면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 알겠지? 그 다음에 6번 C 지점에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건 명확하지, 그지? 여기서 한번 정지했고 물체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한번 정지해야 돼. 근데 이제 기울기가 여기서 사라졌잖아, C 지점에서, 그지? 그러니까 정지했으니까 이 지점부터는 방향을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6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힘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인 구간은 BC 구간, CD 구간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우리가 힘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배우진 않았어, 그지? 대충 힘에 대해서는 그래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맞냐 안 맞냐? 아니냐? 맞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힘에 대해서 안 들어봤으려나? F는 MA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안 들어봤냐? 처음 들어봤다 나는. 나는 물체의 운동과 힘에 대한 관계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지? 즉 물체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은 원인이 됩니다, 그죠? 만약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물체의 운동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줘. 그럼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겠지, 그지? 힘을 가해주게 되면 그 힘의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게 맞아. 맞지? 근데 반대로 내가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봐봅시다. 자, 얘는 지금 현재 운동 방향은 위쪽 방향이야, 지금. 위쪽 방향이야. 그랬을 때 요 OA 구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구간이야? 증가하고 있는 구간,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OA 지점에서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생각해?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마 이쪽 방향의 힘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AB 구간은 힘이 발생을 했어, 안 했어? 어떠한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물체에게 힘이 발생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거 저번 주에 뉴턴제 1법칙 내가 선행 때 했냐 안 했냐? 관성법칙에서 설명했잖아 이거. 선행에서 그 하이탑으로 말이야. 관성법칙 얘기 안 했어? 안 했냐?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럼 저번 주에 뭐 했냐 우리? 놀았냐? 야, 이게 선행이랑 같이 나가니까 이제 학생들 헷갈리는 거구나. 어쨌든 이 구간은 등속 운동하는 구간은 기본적으로 힘을 받은 구간이 아닙니다. 속도의 변화가 없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 여기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이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아래쪽으로 지금 힘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CD 구간은 어떨까? 이번에는 운동 방향이 이제는 아래쪽으로 바뀌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래쪽으로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럼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이동 방향과 같은 여기서도 힘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맞냐 안 맞냐? 다시 D 구간은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여기는 등속 운동 구간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다시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어.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번에 힘이 어느 쪽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힘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봐봐. 7번 힘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인 구간은 어디겠어? BC 구간하고 또 어디? BC 구간이랑 어디? 여기가 어디냐? 이 다음에 뭐가 없냐? 여기 왜 표시가 안 나와 있지? 여기 그냥 F라고 E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E' 구간이 지금 또 여기도 반대로 받는 구간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CD 구간이래요. 근데 CD 구간은 이거 어떤 방향이야?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지, 그지? 그러니까 7번은 잘못된 지문이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너 어렵냐? 할만하냐? 어렵냐? 할만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주는데 그거 알아먹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설명 한번 해주니까 들을만 하잖아. 그래도 그지? 8번 위 그래프에서 물체에 가한 힘의 방향은 총 2번 바뀌었다. 맞냐? 네. 응. 처음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이때 한번 바뀌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한 번 바뀐 거고 한 번 더 바뀌었잖아 여기서,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도 답이 된다. 답은 5번, 6번, 8번. 이거 5번 누가 물어봤지? 아까 손 들어봐. 아유 훌륭하네. 아주 좋은 친구야 저 친구. 이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칭찬할 일입니다. 근데 이거 다른 사람들은 안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들 물어볼게. 이거 이렇게 이해하고 풀었어? 확실해? 나 이렇게 이해하고 풀었다. 손 들어봐. 손들 빨리 괜찮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세상. 주의 깊게 잘 보겠습니다. 사고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네. 초보는 아니구만. 초보는. 응?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가냐면 7번으로 가봅시다. 7번도 역시 이거 무슨 그래프야? 시간과 가속도에 관련된 그래프. 아까도 선생님이 시간 가속도의 그래프에서는 착안할 점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기울기나 이런 거는 별 의미 없다 그랬는데 그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뭐에 해당된다 그랬냐면 속도의 변화량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때 이 면적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의 변화량, 위에 양의 영역은, 음의 영역은 왼쪽 방향으로의 속도의 변화량, 다시 양의 영역은 오른쪽 방향의 속도의 변화량. 뭐 이렇게 예측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맞냐 안 맞냐?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막 이렇게 막 너울 치면서 이렇게 변하긴 했는데 요는 그거야. 이 아래쪽의 면적이 오른쪽 방향의 속도에 변하니까 오른쪽으로 막 속도가 증가했다가,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속도가 이게 감소한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영역에서 이만큼 빼봐. 여전히 이만큼이 더 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아직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다. 물론 속도는 좀 줄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이 면적의 크기하고 이 두 면적의 크기가 같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때 속도가 0이 돼버린 거지. 멈춰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기억. 1초부터 3초까지는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3초면은 이제 여기까지니까 이 면적이 점점 양의 영역이 오른쪽으로 커지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5초일 때 속도의 방향과 합력의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돼 있는데 5초면 지금 여기거든. 여기는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구간이야? 감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야. 이 면적만큼 이 속도가 점점점 빠지는 거거든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잖아. 감소가 되는 구간은 무슨 영역이라고? 거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다. 감속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야? 힘이 필요해. 힘. 그리고 가고 있는 놈이 갑자기 막 속도가 줄고나 그러지 않는다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야만 이런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디귿 0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0초부터 8초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맞는 말이냐? 0에서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뭐야 이거?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한 거리 아니야 이거? 그지? 맞냐 안 맞냐? 맞지? 0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속도 좀 줄어서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6,000이고 여기까지가 지금 8초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요 두 면적 다 해봤자 요 면적보다 크냐 작냐? 요 두 개의 면적 합쳐봤자 요 면적 하나보다는 작아 커. 작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 8초까지도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 맞냐 맞냐? 6초 때보다는 8초 때가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간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리을 4초일 때 물체 운동이 바뀌었다. 지금 방금 3번까지 해석을 보면은 안 바뀌었어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맞지? 미음 최대 변이가 되는 시간은 4초냐? 변이가 뭐야?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의 직선거리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8초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럼 최대 변이는 몇 초일 때야? 당연히 8초일 때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자, 이거 7번 물어본 사람 누구지? 해답이 됐냐 이거? 다음 9번 갑시다. 9번. 자, 이거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까 대충 어떤 문제인지 알 겁니다. P 지점에서 A 같은 경우는 5m/s로 지금 오고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R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B는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거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야? 등속 운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등속 운동한다고 나와 있어. 근데 B 같은 경우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대. 운동 상태가 지금 다릅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초속도가 5m/s로 그래프로 표현하면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지? 지금 얼마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다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5m/s로 쭉 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때가 이제 만나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알겠지? 5m/s로 쭉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맞냐 안 맞냐? 근데 그 반대로 B 같은 경우는 정지했다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속도가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지금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냥 맞냐 안 맞냐?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증가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야. 근데 이제 이거 문제를 보니까 얘가 어디서 만난 거야 지금? Q를 지날 때 A, B의 평균 속력의 B는 얼마냐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Q를 지날 때 지금 얘네들이 그 조건상을 보면은 A, B는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난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기준선 Q까지는 동일한 거리거든. 그러면 이거 그래프 한번 분석해봐. 이게 A 그래프야. 이게 이제 B 그래프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둘이 같은 거리를 갖잖아. 맞냐 안 맞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아래쪽의 면적이 뭐에 해당돼야 된다고?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나타내는데, 지금 A라고 하는 이 그래프 아래쪽으로 휩쓸고 간 이 네모의 면적하고 여기 있는 B가 휩쓸고 간 이 세모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2분의 1L로 둘 다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 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이동한 상황에 해당돼. 맞냐 안 맞냐? 그럼 평균 속도는 별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평균 속도의 크기를 갖다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 이 물체의 실제 이동거리가 얼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이동거리를 가지는 데 있어서 얼마가 걸렸느냐, 이거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했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두 물체의 평균 속도는 일단 같아야 돼요. 평균 속도는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 이때 속도 얼마일까 이거? 둘 다 5m/s의 일정한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야 1번 문제에서 두 물체의 평균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A도 5m/s의 평균 속도를 가질 것이고 B도 5m/s의 평균 속도를 가지려면은 이때 제일 마지막에 이때의 속도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돼. 10. 맞지? 왜? 등가 속도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했을 거거든. 근데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얼마여야 평균 속도가 5가 될까? 라고 했을 때 이거 10이어야 됩니다. 10m/s. 그래서 B가 지금 Q 지점에 왔을 때는 속도가 얼마여야 돼? 10m/s가 되어야만 이런 형태의 운동 상태로서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거지. 그지? 네. 일단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서 이렇게 볼 것 같아. 일단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 웬만한 건. 1번 Q를 지날 때 A, B의 평균 속력의 B는 적어라. 1:1. 이유는 뭐 때문이야?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했기 때문에. 두 번째, 2번 Q를 지날 때 B의 속력은 방금 이 그래프로 설명을 했지만 10m/s가 되어야 된다. 왜? 평균 속도가 같아야 되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냐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얼마 해주면 돼? 2분의 1로 나눠주는 게 가장 정석이야. 대신 어떻게 속도가 증가했어야 돼?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그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L은 얼마일까? L은 20. 어? 20. 25? L은 25야? 아닌데요. 50. L은 50m라고 아까 답으로 알려줬었지,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50m 친구야? 이름 뭐더라? 나이키. 이름. 이 태혁이. 어유, 여기 얼굴이 태혁이처럼 생겼네. 자, 태혁. 칭찬이야. 터프하게 생겼다고. 야, 빨리 50m 어떻게 나왔어? 저 넓이를 합하면 50. 아, 이 넓이를 합하면 50m가 나와? 아, 2분의 1에 그렇지. 근데 시간 알아야 되잖아. 시간 안 나왔잖아. 이 논리도 맞긴 해. 이 넓이를 구하면은 50이 나와야 되는 건 맞아. 저는 시간을 구했어요. 시간을 구했어? 시간은 얼마나 나왔는데? 5초. 5초가 나왔어? 시간을 구할 수가 있나? 시간을 어떻게 구했지? 저 그래. 맞아. 이게 이 기울기가 얼마나 그랬어 아까? 이 기울기가 2m/s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여기 시간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뭐에다 집어넣으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제곱. 여기다 넣어버리면 끝나잖아. 맞냐 안 맞냐? 이게 무슨 공식이야? 이 공식이?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시간이 없을 때, 그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시간을 제외한 그 물체의 운동을 갖다가 대표하는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 없을 때 이 공식에다 때려놓으면 웬만한 건 다 나와. 물론 그래프 해석하면 돼. 이게 지금 2가 나오려면 요 마지막이 요 끝에가 10이어야 되니까 여기 얼마여야 돼? 5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5로 해가지고 면적으로 해가지고 요 두 면적을 합하면 얼마겠느냐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근데 또 다른 해는 자,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도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집어 넣어볼게. 2는 그냥 상수고 A에다가는 2m/s의 제곱 집어 넣으면 되고 S에다가 2분의 1L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그지? 왜냐하면 지금 B가 지금 2분의 1L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나중 속도가 얼마나 그랬냐면 10m/s라고 그랬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때가 10이라고 했잖아. 이거에 제곱에
처음 속도는 얘가 0이었거든. 0으로 해가지고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풀면 이거 L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어떤 게 편할지는 너희들이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뭐 요 그래프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요 그래프로 풀고요. 아니 저는 수식이 더 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풀어도 되고 뭐도 상관이 없다. 9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9번 이거 아까 물어본 사람 누구지? 됐냐 이해가? 이거 뭘 못 풀었어 여기서는? 9번에서는? 1번 2번. 아 1번 2번을? 오케이. 다음 10번. 10번 같은 게 수능 영역이거든요. 10번 같은 게 이게 10번 같은 게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딱 수능 문제예요. 수능에서 이 파트 문제가 응용이 된다고 한다면 딱 10번 정도 유형으로 응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약간 좀 중상 정도? 중상. 상급 난이도는 아닌데 일단은 10번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A, B 물체가 둘 다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데 그때 A라고 하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B라고 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2배 2A에 대한 가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 A는 안 알려줬어요. 그냥 다만 이제 가속도의 크기가 2배에 해당된다. 뭐 이 정도 사항 알려주고 있고 A 같은 경우는 지금 초속도가 있어. A는 V0가 10m/s라고 하는 이제 속도를 가지게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동 거리가 얘는 지금 보니까 이제 뭐 S만큼 이동을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자. 지금 뭐 얼마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 끝까부터 제일 끝까지가 이제 S만큼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B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초속도가 얘는 0이야. 그지? 처음에 멈춰 있다고 시작을 했어. 근데 얘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면은 S보다는 좀 못 갔어. 그지? 얼마 못 갔어? 한 20m 좀 못 갔대. 그지? 그래 안 그래? S-20 정도의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네들이 그 같은 속도인 V에 도달되었을 때 그 V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거? 이것도 역시 어떻게 풀어주면 돼?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등식으로 성립을 시켜가지고 등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뭐가 더 편할까? 선택해봐 빨리. 누구냐 이거 질문한 사람 이거? 누가 있지 이거? 너 뭘로 풀까? 식으로 풀까? 아니면 뭐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까? 몰라 몰라. 수식으로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수식이 좀 편하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더 편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차라리 좀 더 수식이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식을 볼 때 물체의 운동 상태, 등가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공식 3가지가 있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항상 역학 문제를 풀 때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두 물체다가 모두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속 운동 공식이 하면 3가지가 있잖아. 그지? 뭐지?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이 3가지식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나중 속도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V가 더 나중 속도 아니냐 지금 얘네들한테는. 요거 한번 응용해볼까? 요거 이 식으로. 자, A에 대한 방정식을 요걸로 한번 표현해보면 나중 속도 V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가 처음 속도는 아까 있었어. 그지? 10 플러스 가속도가 얼마냐면 얘는 가속도가 A래. A에 이놈이 간 시간은 몰라. T. V는 10 플러스 AT.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두 번째는 요놈에 대한 식도 역시 A라고 하는 가속도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보면 B도 같은 속도 V에 도달되었으니까 V는, 근데 얘는 초속도가 없어. 근데 이제 가속도는 얼마냐면 2A래. 둘 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니까 T는 같은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이거 세우면 바로 나와야지. 그지? 연립하면 나오잖아 이거. 맞냐 안 맞냐? V는 얼마야? AT가 10이니까 V는 얼마야?
20 m/s. 자, 1번 구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얘가 나중 속도에 지금 20m/s라고 하는 속도가 나온답니다 지금. 그럼 두 번째, 두 자동차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속력 V로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고, 3번은 가속도는 얼마냐. 시간 먼저 구하기보다 가속도 구해버리면 끝나거든. 가속도 먼저 구해버리면 될 것 같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시간이 안 나와 있는 방정식을 등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감을 좀 익혀야 된다고. 수식을 좀 이용할 사람들은. 맞지? 맞냐 안 맞냐? 미장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식을 몇 개 세우면 돼? 미장이 숫자대로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자, 이거 한번 이용해 봅시다. 이번에 요거. 왜냐면 다른 걸로는 지금 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뭔가를 알아내기는 힘드니까 시간이 안 나와 있는 이 공식을 각 운동에 대한 방정식으로 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요걸로 만들면은 2에 A 그대로 오면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S에다가는 얘 그냥 S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냥 S 이렇게 쓸게요. 나중 속도가 얼마냐면 20이었기 때문에 20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10이었으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A에 대한 식. 보니까 미지항이 AS 두 개네.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B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2에다가 얘는 가속도가 2A니까 2A. 이동거리는 아까 요만큼 이동했다고 그랬으니까 S-20. 이거는 얘는 나중 속도 아까 20이 됐었어. 아까 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20의 제곱에 처음 속도는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두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식. 자, A하고 S가 미지항 두 개인데 12개니까 이거 연립하면 나오지. 그지? 맞냐 안 맞냐?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A 구하면 얼마 나와? 2.5 m/s의 제곱. 나와버린다 이게. 연립방 정식으로 해가지고. S는 구할 필요도 없어. 왜? 물어보지는 않고 있거든 지금. S도 구하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 값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시간 나오지. 그지? 시간 몇 초? 8초가 아니라 4초죠. 4초. 4초잖아. 어? 아 그래. A가 2.5 A가.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최종적으로 요 시계를 이용해서 T 구하면 4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 풀어주시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됐냐? 그래프로 풀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프로도 풀리니까 똑같이 그래프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숙제가 아닌 부분 11번. 11번 한번 풀어볼래요? 11번. 혹시 강물 문제 풀어본 적 있나? 강물 문제들? 강물 문제는 풀어본 적이 없나? 아직 경험이 없나 이거? 일단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어봐. 11번부터는 같이 한번 해보자. 숙제 풀이는 다 끝났으니까. 처음부터 조금 너무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10번 넘어가는 문제부터는 약간 좀 영재학교 삘이 좀 있어가지고 과거반에다가 좀 적용시키기 약간 좀 오버스페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어렵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공부를 좀 어렵게 하라고 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어렵게 공부할수록 분명하게 실력이 좋아지는 건 맞더라고요. 단 따라와야지. 따라왔을 때 실력이 좋아지는 거지. 어려운 거 봐갔다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선생님도 쉽게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11번, 12번 요거
13번까지는 좀 풀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알겠죠? 바로 볼 건데. 근데 수업 시간이 언제까지지 우리가? 30분까지지, 그지? 맞냐?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좀 합시다. 자, 강물 문제 이거 아마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건데 강물 문제를 풀려면은 최단 시간 안에 건너는 방법하고 최단 거리로 건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배운 사람 손 들어봐. 괜찮으니까. 몰라도 괜찮으니까.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배운 사람 내가 질문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손 들어. 최단 시간 안에 건너는 방법 또는 최단 거리로 건너는 방법 이거 배웠냐? 아무도 안 배웠어? 그럼 가르쳐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면 이거 못 풀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응용 문제라서 그 전거에 대한 이런 기본 논리를 모르면 이 문제 접근하기 조금 힘듭니다. 물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런 강문 문제는 항상 최단 거리로 건너는 방법이 있고 최소 시간으로 건너는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최단 거리로 건넌다는 건 어떻게 건넌다는 거야? 강폭에다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게 최단 거리로 건너는 방법 아닌 거야, 이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속이 있어, 유속이. 유속.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는데 책에서는 이 강물이 지금 6m/s의 속도로 일정하게 흘러간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속도가 6m/s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갖다가 우리가 똑바로 놓고 요렇게 속도로 V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똑같이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이건 V 물이라고 써놓게. 보트의 속도가 이렇게 똑바로 나버리면 이거 일자로 쭉 가냐 안 가냐? 물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뱃머리를 똑바로 놓고 출발시키면요 절대로 이렇게 똑바로 못 갑니다.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뱃머리를 어느 쪽으로 좀 둬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강 상류 쪽으로. 그지? 이쪽에다가 이렇게 뱃머리를 놓고 출발을 시켜야지 얘가 일자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의 속도가 내가 일단 특정 지지는 않을게. 자, 이쪽 방향으로 배의 속도, 보트를 이런 식의 특정한 임의 각도로 이렇게 강 상류 방향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면 그때 유속이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V 물이 이렇게 유속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두 벡터의 합성 벡터에 의해서 배가 이렇게 일자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성립하는 각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임의의 세타 방향으로 뱃머리를 강 상류 방향으로 향해 가지고 배가 가질 수 있는 속도하고 유속이 이런 관계, 수직한 관계를 이뤄 가지고 이게 삼각형법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두 벡터의 합성 벡터 구하는 이 삼각형법 아니에요? 배가 실제로 그 두 개의 합성 벡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로 해가지고 이때 이 건너가는 속도를 계산하는 게 최단 거리로 건너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이게 최단 거리로 건너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최소 시간 안에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건너려면. 왜? 왜 웃어? 왜? 체육복 왜 웃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 있었어? 아, 원래 웃음상이야? 죽고 싶냐? 야, 이거나 대답해봐. 야, 이거 봐봐. 최소 시간에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제일 빨리 건너야 돼. 이번에는 뭐 일자로 이렇게 건널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일까? 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 수직한 방향으로 배의 속도를 놔버리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유속이 이렇게 쳐가지고 실제 배는 이렇게 가긴 하더라도 배의 수직 성분에 대한 속도 성분이 가장 빠른 상태에 해당되니까 배는 실제로 이렇게 건너게 됐지만은 이게 가장 빠르게 건너는 방법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건너려면 뱃머리를 강 상류 방향으로 놔야 되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최소 시간으로 건너려면 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수직한 방향으로 놓는 것이 이게 가장 빨리 건널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자, 100m라고 하는 강 폭을 어떻게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가장 짧은 경로로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최소 시간이야, 최단 거리야. 최단 거리로 건너는 게 가장 짧은 짧은 경로로 건너는 방법일 거 아니냐? 근데 일반적으로 배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가려면요 어떤 조건을 좀 성립을 해줘야 되냐면 배의 속도가 유속보다 빨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아까 최단 거리로 가려면 배가 이쪽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배의 속도 성분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길어야 돼 배의 속도가. 그리고 유속이 이보다는 짧아야 요 관계가 성립을 해서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단 말이야. 맞지 않냐? 그러니까 유속보다는 배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니야. 자세히 봐봐. 강물이 배보다 더 빨라 버려. 맞지? 맞냐 안 맞냐?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강물 문제보다 좀 버전업된 이유가 뭐냐면 강물 유속이 배의 속도보다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는 절대로 일자로 못 가 이거. 절대 일자로 못 가. 일자로 쭉 못 간다고. 그나마 어떻게 생각하면 그나마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상태가 그나마 좀 빨리 건너는 좀 최단 거리를 건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나마. 즉 다시 생각을 해보면 배가 지금 낼 수 있는 속도는 3m/s래요. 맞죠? 그러니까 3m/s를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게 이젠 3m/s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는 뱃머리는 강상류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나마 얘가 최대한 짧은 경로로 가게 될 거니까. 그때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6m/s로 이렇게 이제 강물이 이제 쳐버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게 이제 6m/s야. 그러면 배는 어떻게 가? 요렇게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세타가 뭐에 가까울수록 90도. 직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맞냐 안 맞냐? 그럼 이 조건을 성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될까? 그러면 요 각도가 이게 그나마 수직에 가장 가까우려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0도. 수직이 돼야 돼. 수직이. 왜 그러냐면 자 이걸 이렇게 이해를 시켜보면 여기에 접선으로 자 이때 얘가 3m/s고 얘가 6m/s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요게 이제 이 배의 속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알겠지? 이게 이제 배의 속도가 되지 않겠냐 이거? 그러면은 이때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수직일 때 그때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냐면 얘가 가장 그나마 수직에 가까운 각도가 됩니다. 세타가. 여기서 이게 수직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지? 수직이 아닌 상황이 되고 요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 요 핫팩터들이 지금 아예 얘 같은 경우는 수직이 아니게 되잖아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요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커져버리고 더 멀어버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 관계가 수직할 때 요 관계가 이렇게 수직항의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이 세타가 수직에 최단거리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 이거.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똑같이 역각으로 세타가 되잖아 지금.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 세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그나마 수직 방향으로 가는 상태와 가장 근접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맞냐? 그지? 근데 그때 한쪽이 3이고 한쪽이 6인 것을 갖다가 성립시킬 수 있는 조건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각도가 직각일 때 그나마 가장 이 각도가 크다고.
이게. 예. 이때 이 각도가 세타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세타가 여기에 해당되거든.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세타가 직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다고? 그나마 최단 거리에 해당되는 가장 가까운 각도에 해당된다니까. 그러면 이 각도가 가장 커지기 위한 조건은 어디야? 이 상황에서. 이 수직으로 섰을 때가 이 각도가 제일 커지는 각도 아니냐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때 이 성분과 이 성분이 이루는 각도가 수직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고.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그래서 얘가 지금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방향으로 3, 6에 대한 관계로 이런 관계를 성립을 시켜야 돼. 이런 관계로. 이게 그나마 강을 갖다가 최단 거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이렇게 잡았을 때가. 됐나요? 그럼 세타는 이게 몇 도일까 이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니까 세타는 30도지 30도. 그치? 그래 안 그래? 사인 그 30도가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 되려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가 30도가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최단 거리를 건너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구했단 말이야. 세타까지는.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 x는 얼마니? 배가 이동한 거리 x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그대로 닮은 비로 좀 이용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배가 이동한 거리가 요거에 해당된단 말이야. 요거. 근데 여기 있는 이 거리가 100m입니다 지금. 맞냐 안 맞냐? 그럼 이거 얼마겠어? 볼 것도 없이 200m. 그지? 답은 그래서 200m다. 11번 좀 어렵다 이거. 이런 걸 해가지고 됐나요? 요거 그 다음에 12번. 이건 12번으로 봅시다. 자, 이번에는 흐르지 않는 물에서 속력이 1.3m/s인 배가 있대. 이 배가 유속이 0.5m/s인. 잠깐만. 이번에는 배가 더 빠르네. 그치? 아까 같이 이런 문제는 아니란 얘기야. 이거 너무 거지 같은 문제예요. 다시는 이거 안 나오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 알겠지?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다라고 막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12번 잘 풀면 됩니다. 12번. 차라리 12번 같은 게 훨씬 더 입시에 더 자주 나와. 자, 어쨌든 이 배로 780m인 강을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야. 배가 강을 최단 시간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 강물의 속력으로 떼어내려가는 물체를 배에서 본 속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배가 최단 시간으로 건너가고 있대. 최단 시간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뱃머리를 어떻게 놓으란 얘기냐면 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어느 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1.3m/s로 놔버리면 제일 빨리 건널 수 있어 지금. 물론 유속이 어느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유속이 0.5m/s가 치면서 실제 배는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일 빨리 건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 맞지? 근데 이때 이 배가 이렇게 건너가고 있을 때, 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가고 있을 때, 그때 요 강물과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0.5m/s로 흘러가고 있는 요 사람이 지금 요 배를 봤을 때, 여기서 배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배가 어떻게 보이겠냐라고 지금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 자, 이거 어떤 개념으로 풀어야 되지?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풀어야 되지, 그지? 맞냐 안 맞냐?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상대 속도의 개념. 상대 속도가 어떻게 구하는 거더라? VAB는 VB-VA. 이거 안 가르쳐줬냐 이거? 상대 속도. 왜 다들 얼굴이 갑자기 변하지? 상대 속도 얘기하니까 왜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거야? 상대 속도 이거 안 가르쳐줬냐 내가 저번 주에? 네. 안 가르쳐줬어요? 네. 그럼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상대 속도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이겠느냐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갈릴레이였습니다. 갈릴레이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에는 절대적인 움직임이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야. 즉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달라 보일 수 있다가 상대 속도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관찰자의 시점에서 상대를 보게 되면 나의 속도를 고려할까 안 할까? 항상 자세히 생각해봐. 너희들 일상에서도 보면 내가 물체를 보면요, 내 속도는 정지해 놓고 항상 봐. 맞지? 내가 열차를 타고 다 가는데 바깥에 배경을 봤더니 배경이 막 내가 열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막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 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 속도를 고정시켜놓고 정지해 놓고 지금 외부의 지금 속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 맞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배경이 막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올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상대 속도의 개념은 항상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 놓고 보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관찰자의 속도가 얼마라고? 항상 0이어야 된다고. 즉 내가 만약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 속도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 관찰하는 대상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항상 빼버려야 된다고. 그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야. VAB 무슨 뜻이냐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누가 관찰자야? 누가 관찰자야? A가 관찰자야. A가. 그리고 이 VB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관찰 대상이지. 관찰 대상. 거기서 누굴 뺀 거야? A가 내가 관찰자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VA 관찰자의 속도를 빼가지고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관찰 대상의 속도가 얼마겠느냐를 묻는 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수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더 편해? 관찰자의 속도를 빼는, 그지?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관찰하는 대상의 물체를 알아보는 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더 어려웠나? 자, 어쨌든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이렇게 가고 있는 보트를 이렇게 가고 있는 놈이 관찰하는 거야 지금. 맞지? 그러면은 자, 요 속도 성분에서 요 속도 성분을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돼. 자, 이 속도 성분에서 요걸 빼면 뭐가 나올까? 요게 나옵니다. 얼마야? 1.3. 끝. 맞지? 맞냐? 벡터에서의 빼는 개념은 뭐야? 방향을 바꿔주는 거잖아. 벡터에서 빼는 개념은 방향 합성 벡터 이거 가르쳐 줬잖아. 안 가르쳐 줬냐? 알려줬던 것 같아. 저번 주에 흰 파트 할 때, 그지? 벡터 그거 할 때 내가 계산하는 법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요게 VA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V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요게 관찰이 된다고. 잘해. 자, 이게 VA의 VB라고 해야 되겠구나. V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VA니까 요게
A, B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치? 어?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해가지고 1번을 풀어주시면은 될 것 같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이씨. 그래서 못 풀었는데 2번의 답은요. 이거 선생님이 일단은 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번의 답은 6m/s인데 이거 좀 이따가 선생님이 해답지 가져다 드릴게요. 이거 쉬었다가 쉬는 시간 때 있잖아. 그지? 이거 해답지 가져다 줄 테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못 푼 것들은 해답지 한번 참고해 보면서 알겠지?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숙제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파트는 마무리하고 야! 그 새끼들 그 왜 자꾸 그 수업도 안 끝났는데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지랄이야? 어? 뒤에서 친구가 밀었어요. 죄송합니다. 나가 이 새끼야. 그 좀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해답지 나눠줄 테니까 좀 이따 봅시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